벌써 설 명절이 다음 주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부터서 설 연휴가 시작되던데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언제 2019년 올 1월 달이 된 것 같은데 벌써 설 명절이죠. 2018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19년 하고도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네요. 설 연휴가 다가와도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설 연휴 느껴지세요? 체감 온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먼저, 지난주 했었던 거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머피의 법칙이죠. 무엇이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일이 꼬이지? 이게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그 이론이 있었죠.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2%의 법칙이었죠. 무엇이든 될 일은 꼭 된다. 이번 주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머피의 법칙보다는 2%의 법칙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맞춤법인데요. 어떻게와 어떻게를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어떻게는 뒤에 서술어가 온다고 했죠. 오다, 가다, 놀다. 어떻게 왔니? 어떻게 갈까? 어떻게 놀았어? 이렇게 어떻게라는 말 다음에는 서술어가 온다는 거. 그럼 어떻게는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가 온다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는 문장 끝에 이 말이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왔어? 할 때는 어떻게를 쓰는 거고, 어떡할래?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를 줄인 말인 경우에는 기억자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요번 주 방송 한번 해볼까요? 역시 저희 동화 같은 정책자금은 챕터 1, 동화 같은 정책자금, 챕터 2는 세상의 법칙, 챕터 3은 사회의 관심을, 챕터 4는 틀리기 쉬운 맞춤법, 챕터 5, 한 계단 올라서기. 각각 챕터마다 요번 주는 어떤 내용일까 하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2주의 코테라 소식, 저희 협회 소식이죠. 새로운 소식이, 새로운 소식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조금 더 행복하게.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이번 주는, 혹부리 영감입니다. 별풍당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혹부리 영감인데요. 한번 볼까요? 혹부리 영감,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은 부려도 되는데요. 혼자 부려야 할 욕심이 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는 혼자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혹부리 영감, 본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깜깜한 밤이 되어서 그 산속에 있는 허름한 그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그 허름한 오두막집이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그리고 너무 으스스해서 이 혹부리 영감님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잠이 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밤에 도깨비들이 나타납니다.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데요. 도깨비들이 혹부리 영감님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혹부리 영감님은 갑자기 도깨비들을 만나서 너무 무서웠는데요. 음, 도깨비들은 이 진주, 보석, 황금 이런 보물들을 잔뜩 혹부리 영감님에게 주면서 어, 노래 주머니라는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을 물어보죠.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따로 없다고 혹부리 영감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도깨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혹부리 영감님의 혹에 관심을 갖죠. 그 혹이 노래 주머니이지 않냐고 하면서 그 혹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 대신 많은 금은 보화와 보석을 주고 혹부리 영감님의 혹을 도깨비가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도깨비는 이제부터 자기도 노래를 잘 부르게 되겠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혹부리 영감님은 금은보화를 잔뜩씩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내려온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요. 어, 큰 기와집도 사고 그리고 세간살이도 번쩍번쩍한 걸로 다 마련을 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되죠. 이 소문이 이웃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님이 착한 혹부리 영감님을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소? 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알려주게 됩니다. 저 같으면 안 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얄밉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줬을 것 같은데, 이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정말 착한 것 같네요. 그래서,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그랬던 것처럼,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갑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실제로는 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도깨비를 만나고 싶은 게 본래 마음이었죠. 결국 밤에 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도 도깨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혹부리 영감님한테 거짓말을 한 영감이라고 하면서 도깨비가 자기 얼굴에 붙어 있는 혹까지 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께 혹부리 영감님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부리 영감님은 욕심을 부리다가 양쪽에 혹을 하나씩 달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잘 살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려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 혹부리 영감님은 양쪽에 혹을 이렇게 달고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열심히 웃어대고 있네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저도 막 웃을 것 같아요. 웃으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너무 괴로울 텐데 두 개 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웃어줄 것 같네요. 자, 눈물을 흘리는 혹부리 영감님입니다. 혹부리 영감님, 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혹들 갖다가 혹을 하나 더 붙였구나 하면서 열심히 울었을 것 같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왜 욕심을 부렸을까? 근데 오히려 그 후회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냥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후회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후회를 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데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처럼 낭패를 보지 않을까요? 어, 정책 자금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나
정부 융자 아니면 기업에 사는 융자 이런 융자금을 받는다거나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걸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쉽게 훅 해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들도 맞춰야 하고 그리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 R&D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항이에요. 근데 기업인 여러분이나 기업 대표분들이나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혼자 하기 힘든 정책 자금 융통, 욕심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혼자 하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운영에. 저희 협회에서는요, 성장 단계별 풀 로드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협회로 상담을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기업의 프로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그분은 개발을 이미 마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이미 개발까지 마쳤는데 창업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제품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 그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투자를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업하셨을 때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때부터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발할 때 정책자금 지원 받아서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이 가시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출시할 때 이렇게 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출시할 때 자기 자본을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 처음부터 자기 자본을 먼저 투자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자본이.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처음에 창업하실 때 저희 협회 쪽에 오셔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면 처음부터서 단계별로 정책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거랑 정책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랑 융자 받을 수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조금 덜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저희 협회에 이렇게 한 번쯤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요, 성장 단계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알려드려요. 도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로 예비 창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창업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그리고 제품 양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제품 출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대부분 많이 모르시죠.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협회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본다고 해도 전부 다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보를. 그런데 저희 협회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협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어떤 지원 사업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도움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도 그리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적인 창업이나 성공적인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혼자 하시는 거를 욕심 부리실 게 아니라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겠죠? 답은 코테라입니다. 코테라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 사업으로는요. 성공보장형 무상한 정책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 그리고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 그리고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이거는요,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상담을 받으시면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 출원 특허 무상 이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중소기업 원스톱 팔로 지원 사업, 온라인 멘토 맞춤 교육 30강. 이것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R&D 지도사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협회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솔직히 혼자 하기 힘들지 않나요?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강의를 듣겠다고 사가지고 혼자서 하다가 한 3페이지 했나? 그리고 접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재는 판매했습니다. 중고로. 의지대로 되지 않죠. 이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30강까지 하셨다면 박수 드립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이 혼자 쓸쓸히 하는 이 수업보다는 협회에 오셔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 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자세한 것은 저희 정실미 카페에 가보셔도 되고요. 이쪽 저희 협회 쪽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네요. 두 번째 챕터, 요번에 법칙은요, 피그말리온 효과인데요. 많이 알고 계시죠? 피그말리온 효과. 알고 계시는데도 다시 한번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한 번 더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화초에 물을 주면서 잘 자라렴 하면서 기대를 하고 물을 주는 그림과, 그리고 물 준다고 잘 자라나 하면서 물을 주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고 물을 주는, 양쪽의 화초가 다르죠. 한쪽에 기대를 잔뜩 하면서 주는 쪽의 화초가 아주 싱싱하네요. 예쁜데요. 근데 물 준다고 잘 자라나 하면서 주는 화분의 화초는 시들시들하죠. 자,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 이거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해요. 하물며 무생물인 물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칭찬을 해주고 하면 물도 물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에 대한 신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림이, 와, 아주 좋은 조각이네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그림은요, 지속적인 손길이라는 에드워드 번 존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피그말리온은 세상에 어떤 살아있는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이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날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다 보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인데요. 이거는 비너스예요, 비너스. 비너스를 다른 말로 아프로디테라고 한다고 해요. 미의 여신이죠. 이 미의 여신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게 해준다는 건데요. 피그말리온의 그 간절함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실험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명, 실험으로 인해서 결과 이런 거 나타나는 거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을 수 있는 어떤 결과나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꼬맹이들 사진이 참 예쁘죠? 꼬맹이들을 보면 그냥 꼬맹이들이네 하면서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1968년 하버드의 교수 로젠탈이라는 분이요, 미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먼저 전체 대상,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능 검사를 먼저 실시를 했다고 해요.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지능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뽑았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 2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그 선생님들에게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았죠. 똑똑한 애들만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뽑아서 그 명단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들은 그 명단을 보고 그 명단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아무런 적이 없이 아무런 뭐 어떤 그 아이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명단에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기대와 격려, 칭찬 이런 말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 다시 지능 검사를 했다고 해요. 다시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이 20명의 명단 있죠. 그 명단에 해당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 그리고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그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것을 증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해주고 하면 그 기대치만큼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대와 격려를 하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의 실험이었습니다. 오! BJ 진우님 반가.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자주 들어오세요. 별풍당당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선물 많이 주세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를 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너무 황당하고 너무 그 뜬금없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뭐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하면은 안 되겠죠. 뭐 로또 1등 당첨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저기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노력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로또 1등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대하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기대. 나한테도, 나 스스로에게도, 너는 잘할 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반대되는 효과예요. 항상 반대를 이야기하게 되네요. 반대 효과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명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 낙인 효과는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요. 스스로도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 왜 그랬어? 너 나빠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꾸 나쁘단 말을 듣게 되면 그 아이는 점점점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특히 내가 상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그렇겠지만 나빠, 넌 못해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 챕터, 사회의 관심을. 여러분들 사회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나요? 근데,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기는 좀 힘들죠. 나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 그 외에는 관심을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줄서기 문화에 대한 겁니다. 오늘의 기사는요. 맛집에 걸린 손님, 일 줄서는 모습은 달라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맛집 아시죠? 저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되거든요. 근데 먹는 거에 정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래서 찾아가서 줄 서서 먹는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맛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쭉 늘어서서 저기 하는 거 보면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다르니까 정말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하니까 저러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맛집에 몰린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본 사람들의 줄 서는 모습이 달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 서는 걸 정말 잘했다면 기사에 나지 않았겠죠.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줄 서는 거. 줄 서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지하철이나 그 버스 정류장 가면 이렇게 줄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자주 봐요. 줄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부분. 이 줄 서는 한 줄로 이렇게 쭉 차례를 지켜서 서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못하나 봐요. 그 줄서기에 대한 것은요. 1990년대 후반부터 줄 서자, 차례 지키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990 이거는 지금 보이시죠? 이것은 저희 나라 우표예요. 우표. 다른 나라가 아니라 100원짜리 저희 나라 우표예요. 1991년 6월 26일 날 발행된 그 우표인데요. 이때부터 줄 서자고 캠페인을 했던 것 같아요. 1991년부터서 줄 서자는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진 게 그 2000년대 저희 2002년 월드컵 개최하면서 조금 더 줄서기 캠페인이 더 이렇게 강화가 됐다고 해요. 1990년대 이때 우표로 차례를 지키자고 이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심한 게 그거였다고 해요. 1990년, 7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저희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는 좀 못 살았어요. 저희 나라가. 못 살았다가 1990년대, 90년에 그 국민 1인당 소득이요. 약 5,500달러로 무려 20배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서 90년대부터서 우리나라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에게 양보 안 하고 내가 편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심하죠? 심한 것 같아요. 그 서양의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서양의 개인주의는요. 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남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이 개인주의가 나는 피해를 받기 싫고 남이 피해를 받는 거는 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거든요. 뭐 개인의 자유야, 나의 권리야, 뭐 이러는데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는 다르거든요. 내가 피해를 받기 싫으면 나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질서 지키기, 차례 지키기가 우표에까지 등장했다는 거. 요 근래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한 줄로 줄 잘 서 있죠.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인데요. 대학교에서도 어떤 무슨 행사를 하나 봐요. 줄 한 줄로 예쁘게 잘 서 있죠.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인데 저도 오늘 줄 섰다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질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맛집에서는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켜서 신문에 났는지.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선을 그려서 버스 타는 곳, 그리고 지하철도 보면요. 지하철에도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한 줄로 서는 곳에서 줄 서는 곳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줄 맞춰서 잘 서서 이렇게 차례대로 타면,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우님이요. 저희 나라 말고 우리나라예요. 그랬는데요. 알고 얼른 바꿨잖아요. 우리나라라고. 그러니까 딴질 걸지 마세요. 자, 다음 일본의 줄서기 문화입니다. 일본 이렇게 맛집에 가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줄을 잘 선다고 해요. 벽에 딱 붙어서. 근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벽에 딱 붙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떠든대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주변 일반 주택 집이나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줄 서서 조용히 벽에 붙어서 줄을 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다네요. 저도 일본 사람들이 어떤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다는 부분에서 참 놀랐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길래 책까지 읽을까 하고.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인데요. 일본인들은 이렇게 어, 책을 보거나 셀카를 찍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질서를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다리면서 핸드폰 많이 보지 않나요? 조용히? 근데 왜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태국의 줄서기 문화입니다. 이 부분은 태국인들 이렇게 줄 서는 게 지금은 어떤지 지금도 그 나라는 이렇게 줄을 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재밌어서 제가 한번 올려봤거든요. 태국의 줄서기 문화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신발들을 쭉 이렇게 늘여놨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서 신발이 줄을 서고 있어요. 정말 재밌죠?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많이 이렇게 웃었어요. 얘가 웃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번호표가 있는데 이 나라는 없나요? 제가 태국 여행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게 있었는데 다녀오신 분들 정말 태국은 이런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번호표가 있는데 태국은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요. 자, 줄서기 문화 질서 이런 게 나와서 그러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타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탈 때 어떻게 타세요? 지금 한쪽은 두 줄인 것 같고 한쪽은 한 줄인 것 같은데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한 줄서기와 두 줄서기가 여전히 이렇게 섞여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BJ 진우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걸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요? 제대로 나왔나요? 자,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기 한번 볼게요. 왜 문제가 되는지. 한 줄서기와 두 줄서기 어떤 게 오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자, 한번 볼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대요. 두 줄로 타는 게 맞는지, 한 줄로 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닌가 봐요.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줄로, 그리고 그냥 걷거나 뛰지 말라고 쓰여 있던데요. 이러면서, 하셨는데요. 요즘 보면 두 줄 서기다, 한 줄 서기다, 이 말은 빠졌어요. 그냥 위험하니까 걷거나 뛰지 마세요. 이런 문구는 봤는데, 두 줄 서기다, 뭐 한 줄 서기다,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시민들은요, 두 줄로 타야 하는지, 한 줄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광화문을 자주 가는데요. 광화문 보면 한쪽은 사람들이 쭉 서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올라가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같죠? 오른쪽 줄은 서서, 그리고 왼쪽 줄은 걸어서 올라가요. 어, 여기는, 저희 협회가 있는 여기는요, 에스컬레이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서 있고, 왼쪽은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은 서서 왼쪽 줄은 걸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에스컬레이터가 보편화되면서 기계고장, 연쇄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자 2007년 산업자원부에서는요 한 줄 서기가 위험하다는 광고를 냈어요. 그 전에는 한 줄은 오른쪽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자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 항상 이렇게 어, 바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가끔 그러고 있어요.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왼쪽에서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아찔할 때 있어요. 휘청할 때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2007년 산업자원부가 한 줄 서기가 위험하다는 광고를 일단 냈어요. 그래서 두 줄 서기를 이제 그때부터 캠페인을 하죠. 두 줄 서기. 그래서 두 줄 섭시다 하고서 이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어떻게 된 건지 두 줄 서기도 캠페인을 안 하기도 그냥 거의 뭐 두 줄 섭시다, 뭐 한 줄 서지 맙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2015년 9월 국가안전처에서는요. 몇 년 만이죠? 8년 만인가요?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폐지를 합니다. 왜 폐지를 했냐고 하니까 시민들이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걷거나 뛰지 않기, 손잡이 잡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그래서 노란 줄 안에 서세요 하고 이렇게 그 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걷거나 뛰지 않기 이 말 자체가 두 줄 서라는 거 아닌가요? 걷거나 뛰지 않으려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 두 줄 서기인데요. 그냥 두 줄 서기 하고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해당 부처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왼쪽에 서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오지 않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오고 싶은데 뒷사람 눈치가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려면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줄을 서야 할까 이러는데요. 뛸 경우 그리고 충격이 최고 170배 가중이 된대요. 뛸 경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하면서 막 뛰어서 올라가잖아요. 바쁜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그 충격이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170배가 가중이 된대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역에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 점검 중 하고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세워놓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단으로 이렇게 힘 끙끙 쓰면서 올라오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걸어서 다녔죠, 계단으로. 근데 언젠가부터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서 걷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요. 꼭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 것처럼. 계단으로 올라가면 건강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사고 발생 원인이 뛰면서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실험한 결과인데요. 한번 볼게요. 안전사고 원인 발생은 물론 한 줄 서기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도시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두 줄 서기 폐지 이유를 시민 대부분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아서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줄 서기 캠페인을 했던 것처럼 두 줄을 서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캠페인을 하거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시민들이 따라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상식이 없진 않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따라서 많이 지킬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 대부분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레카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이용 방법에 따라 기계적 손상치가 가중되는 만큼 향후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법의 계도가 중요하다. 당연히 걷거나 뛰지 말아야 한다라고 황습철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딱 각인되게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시간 분주한 시민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승객의 안전이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5분 더 빨리 가고 10분 더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간다고 뭐 10분, 15분 뭐 이렇게까지 시간이 단축이 되나요? 길어야 뭐 몇 분일 것 같아요. 몇 분. 뭐 2, 3분? 길어야 2, 3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빨리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안전한 정책과 바쁠 땐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이러는데요. 바쁠 땐 계단 이용하면 더 늦어요. 왜냐면 에스컬레이터는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단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렇게 시간을 내가 내려가는 시간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면 더 느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바쁠 땐 계단을 이용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빨리 나오셔야죠. 늦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5분 더 빨리 나오시면 그냥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서 서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위험하지 않게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가만히 서서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옮겨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안전하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는 방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맞춤법인데요. 제가 맞춤법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맞춤법이 어떻게와 어떻게였죠? 이번에는, 히읗이 없는 안이랑 히읗이 있는 안.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맞춤법입니다. 안과 안, 히읗이 있는 안의 차이점입니다. 별풍당당님, 네, 진짜 못해요. 제가 맞춤법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정말 못한다고 당당하게 올려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안과 안, 히읗이 있는 안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히읗이 없는 안이에요. 안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히읗이 있는 안은 아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읗이 있는 안은요. 하다에 히읗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하. 이거 구별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읗이 있는 것은요. 자, 그래서 안은 아니다. 아니다. 부정이죠.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밥 먹어. 그러니까 밥 먹어 하면은 밥 안 먹어.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안 먹는다고. 갔어? 안 갔어. 했어? 안 했어. 자니? 안 자. 이렇게 아니라는 것. 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자. 했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 했어. 이럴 때는 히읗이 안 들어가요. 히읗이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레카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유레카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는데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음, 다음은 그 니은 안에 히읗이 있는 안자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 안은 아니다라는 거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어, 안 먹어. 갔어, 안 갔어. 했어, 안 했어. 자니, 안 자. 이렇게요. 자, 아에 그 안, 히읗이 있는 안은요,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의 의미죠. 아니하다, 안하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히읗이 있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했어, 하지 않았어. 안 했어가 아닙니다. 했어의 반대, 안 했어일 때는 히읗이 들어가지 않아요. 안에. 근데 했어, 하지 않았어. 아니하였어가 되죠. 아니하였어. 그래서 하지 않았어 할 때는 니은 히읗이 들어갑니다. 앉았지, 앉지 않았어. 앉지 않하였어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앉지 않았어. 넣었지, 넣지 않고 꺼냈어. 내일 갈래? 내일 가지 않고 오늘 갈 거야. 그래서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니은 히읗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걸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카톡이죠, 카톡. 여러분들 카톡 많이, 요즘 카톡에 문자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 봐요. 이 안자 틀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한번 반성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안 돼 할 때 돼, 안 돼. 반대의 의미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대의 의미일 때 안은요. 안 돼. 니은이 히읗이 없는 안 돼입니다. 안 돼. 그리고 니은 히읗을 쓰려면요. 되지 않다. 이렇게 쓸 때 니은 히읗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니은 안 돼. 그리고 이 니은 히읗자 안자를 꼭 쓰고 싶으면 되지 않다라고 쓰면 됩니다. 나 컴퓨터가 되지 않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안 켜져, 켜져, 안 켜져. 반대 의미죠. 그래서 반대 의미일 때는 히읗이 없는 안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켜져, 안 켜져. 그래서 반대 의미일 때는 니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켜져를 이 니은 히읗자를 쓰고 싶으면 몰라 갑자기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안 켜져 할 때는 켜져의 반대이기 때문에 니은만 들어가는 안 켜져.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않을까? 끈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럴 때 않을까? 뭐 이렇게 껴있는 겁니까? 않을까게? 이 않을까는요. 이렇게 껴있는 않을까입니다. 그래서요. 이 않을까는 뭐로 써야 되냐면 않을까? 뭐뭐 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니은 히읗이 있는 않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할까? 그러지 아니할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잘 아셨죠? 지금까지 내가 저렇게 썼나 하고 반성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서는 절대 이렇게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네요. 조금 더 현명하게 저희 협회장님의 그 주옥 같은 명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주에 요번 주는 어떤 주제인지 네 번째 이야기네요. 차이.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이입니다. 말을 잘 듣는 아들과 일을 잘하는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뒷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오라고 하면 말을 잘 듣는 아들은 뒷집에 망치가 없다며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일을 잘하는 아들은 뒷집에는 망치가 없다고 해서 그 옆집에 가서 망치를 빌렸다며 손에 망치를 들고 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뒷집에 망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망치로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차이, 그쵸? 말을 잘 듣는 아이들과 일을 잘하는 아들, 의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의도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제가 왜 저럴까 하는 거를 이렇게 알겠는데, 사람들, 어른들 이야기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뭐를 저기 하면 그거는 조금 잘 알아듣는 편이에요. 근데 의도 파악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 읽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답하죠. 그 말 잘 듣는 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융통성 없는 한 가지만 아는. 그런데 어, 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답답하기도 하죠. 저는 이 글 읽고서요. 어, 제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죠. 딱 나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장님이 저한테 도도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주의 코테라 소식입니다. 2주의 코테라 소식인데요. 저도 저희 협회 소식을 잘 몰라요. 근데 PPT를 작성하면서 한 번씩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2주의 협회 소식 한번 볼까요? 2019년도 020 온라인 제가 020이라고 읽었다고 또 뭔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온라인 투 역시 올라왔습니다. 020이라고 읽었다고. 자, 중소기업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을 저희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가요. 국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거나 단기간 안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에게 코테라의 온라인 투 오픈이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동 채널을 원스톱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저희 협회는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협회입니다. 대상이 중소기업인 거죠. 중소기업이기도 이지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입니다. 트랙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트랙 네 번째, 트랙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죠. 다양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한번 꼭 눈여겨보셨다가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님, 풍선 감사합니다. 별풍선 날려주셨네요. 별풍당당님 20개. 근데 지난번에 제가 BJ 진우님이랑 같이 했을 때 별풍선 진우님한테는 50개 쏴주셨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2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이 교육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딱 한 자리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무자 양성교육.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정책 자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시는 분들만 아세요. 저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런 교육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생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책 자금 교육이 있어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대되는 한 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